여하튼 어저께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난리 났어요. 특히 박홍근 우리 기획인선처 장관이 갑자기 또 갑툭튀가 해가지고 SNS에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아니, 제목이 장관들은 좀 자중하시고 장관들은 국정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장관들밖에 없어요. 왜 장관들까지 나서서 그래? 아니 민주당의 이게 의원들 정치인을 왜 장관으로 뽑냐고. 아니 현직 정치인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되잖아요. 현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말이 하고 싶은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참아야죠. 뭐 장관들까지 여기 뛰어들어. 그러니까 또 하여튼 좀 의원들도 많으니까 민주당에 저는 그분들이 대신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박지원 의원이 뭐 진짜 잠을 설친다 2시간 잤다 분명 진보적 지식인 유 작가는 누구를 대안을 두고 갓 1년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댈까 그러면서 DJ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내내 유 작가가 흔들고 괴롭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굉장히 좀 폄하하고 뭐 비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저는 이제 나오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 3자적 입장에서 좀 보고 있으면 참 민주당 사람들도 유시민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들 것 같아. 유시민 씨가 매불쇼에 예전에 나와가지고 그 한번 윤석열 정부 때 회자가 됐던 게 침팬지론. 맞아. 그걸로 엄청 그 소위 말하는 그쪽 진보 진영에서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의 조롱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쟤들이 침팬치야. 그 진짜 그걸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에는 뭐 김건희 씨 손바닥에 놀아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얘기하고 역시 현자다 이러더니 지금은 내부 싸움에서 이제 유시민 씨가 어느 쪽에 편을 들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바보 취급해버리고. 그게 문제예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유시민 씨가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씨를 상대로 그 여공 출신인 설란영 씨가 원래 저 위치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맞아요. 저 위치에 가서 들떠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유시민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시민 당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아. 그런 얘기 잘못했어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없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불쇼인가 그것도 나와가지고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거의 유시민 씨가 작사를 냈어요. 김부겸 총리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지휘를 이미 했던 그게 사람이다. 매불쇼였나? 네. 책을 열심히 읽어라. 맞아요. 그다음에 임종석은 직업 딴 거 알아봐라. 네. 김경수는 지도자인 척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지금의 류이재명이나 혹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유시민에 대해서 비판 한번 했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특히 적통들만 비난을 지금 했고.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문제가 되고 그 유시민의 그런 독설과 유시민의 그런 과장과 유시민의 그런 조롱이 자기 내부를 향하니까 거기에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이 자기 자업자득이에요. 나는 그 점을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좀 유시민을 도움을 무슨 받긴 했잖아. 유시민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 뭐 신경안정제?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죠. 떠받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경안정제가 아니고 정반대의 지금 신경을 긁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신경 독가스가 돼버렸죠 지금. 발작 버튼이 돼버렸죠. 발작 버튼이. 진짜 이 유시민 씨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발작을 하니까.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그 상대가 내 편이 아니야부터 판단을 그렇죠. 해가지고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또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공격하고 뜯어 네. 그 뭐라 그래 잡아 먹을 듯이 물어뜯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비극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비극이 민주당만 피해 가리라는 법도 없다고요. 근데 지금 유사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자기네들의 입에 그 혀처럼 단 얘기를 할 때는 완전히 맹종하다가 그렇죠. 이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고 시작하니까는 사실 공격받지 않을 포인트까지도 다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평론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그 뭐랄까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채널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흑백이 이게 흑백 여의도잖아. 네. 근데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우리 당에 불리해 그러면 막 공격을 그렇지.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비슷한 건 느끼셨다 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 근데 정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공천을 하면서 비명 행사할 때 별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아. 지금 그때 생각해보니까. 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 그때야말로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정우기 의원님이 아침 라디오에서 했던 말씀 중에 되게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진짜 지금의 유시민 작가의 어떤 이번 발언을 두고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정권 중반이나 커봐 내 말이 후반 됐었을 맞잖아. 때 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약간 지금의 친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야 이거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데 대통령을 아무리 지지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럼 유시민 작가 말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됐었을 때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거꾸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발본이 유시민이 된다. 호맹랑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시민 씨는 이제 완전 아웃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진보 진영 아웃 될까요? 저는 김어준이 여태까지 허무맹랑한 얘기를 그렇게 했어도 아웃 안 되잖아요. 안 될 거예요. 아니 근데 플랫폼 권력이라는 게 갖는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 근데 김어준은 지금까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유시민 씨는 플랫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유시민 씨도 황당한 얘기 안 했어요? 그동안에? 황당한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같은 편이었거든. 근데 지금 갈라지는 거잖아. 근데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그 소위 친청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바로 시간의 문제예요. 2년 후에 총선 때가 되면 네. 대통령이 임기 3년, 4년 차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이 단임제의 5년 임기라는 것이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임덕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데드덕 상태로 가기도 네.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잘한 것도 잘 못됐다라고 할 수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한미 FTA하고 제주 해군기지만 한 게 아니에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랬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다 반대했어 다. 그것도 있었고 대연정. 대연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 대연정은 박근혜 당시 대표한테 까였죠. 아니 근데 이 얘기도 유시민 내부에서도 비판받았고. 그럼 유시민 작가 자기도 반대했다고.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유가 없지.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떨쳐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쪽이나 이쪽 분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에요. 네. 김보미 그 후보 같은 뭐 그분 그런 이번에 분들, 예, 조명되더라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떨쳐 일어나서 이걸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해야지 저당은 바뀌지. 제가 볼 때 지금 친명과 친청의 싸움은 이건 노선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익 싸움일 뿐이에요. 이익 싸움. 굉장한 누가 이권이죠. 더 이권을 네. 갖고 가느냐게 거기다 이제 죽으면은 여기서 지면은 공천에서 학살당한다는 그 위기감까지 있기 때문에 네. 싸우는 것인데 그건 누가 이기든 저는 사실 별로 상관 안 합니다.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결과는. 네.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의 국가가 변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변하려면 이 사람들은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당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망을 해보자면 네. 전당대회 끝나고 잦아들 겁니다. 그때는 이제 현실적인 그 판단이나 네. 이제 현실적인 그렇죠. 진로들을 당내의 각 세력들이 네. 찾을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그게 아니면 분당이에요 결과가. 끝까지 치닫게 되면은. 근데 여당은 잘 분당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권력 옆에 있고 싶어하지 그렇죠. 권력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됐었죠, 근데 열린우리당 창당됐었죠. 그때 됐었죠. 그거는 대통령이 못 참고 나와가지고 당을 만든 거고 정계 네. 개편을 한 거죠. 네. 그건 분당이 아니고. 그러나 결국엔 열린우리당으로 도로 다 수렴이 됐잖아요. 네. 때문에 다음 총선 앞두고 뭐 대통령 그때 권력이 좀 레임덕 상황에 치닫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당장에 이 분당 같은 거를 할 만큼 예를 들어서 여당 박차고 나가가지고 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유시민, 김어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을 만듭니까? 아니 당 불가능한 만들 얘기예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잦아든다 저게. 물론 그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그럼 거냐? 잠복이지 잠복. 아니면 잠불은 남아 있는 채로 거꾸로일 수 있죠. 예컨대 정청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당정 관계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차여름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했었던 친이 쿠데타 같은 별도의 당을 그럼 이제 그게 집권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이제 수 있는 뭐그 가능성이 가능성을 제가 보기에 아예 닫아놓기는 어려운데
저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후과와 어마어마한 책임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타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든 게 민주당 중앙당사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져가지고 예전에 그 열린민주당 할 때는 당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 근데 지금 민주당도 부자가 돼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과연 당대표로 연임이 안 될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것 지금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저는 방송만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솔직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 단임제에서 절반 지나면 바로 레임덕이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제 사이클이거든요. 네. 비극이죠. 어떻게.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임기 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어도 됩니다. 임기 중반 되면은 누구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정당은 다음 권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냅둬도 돼요. 임기 중반만 지나면 당에서 대통령 중심성은 엷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근데 임기 그립감을-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그걸 제기한다는 게 오히려 거꾸로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 그립감에 비해서 네. 차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차기 아니 근데 왜냐면 딱히 주자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자가 오히려 없는데 네. 그렇게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기 대권 얘기를 우리가 그냥 스스럼없이 하는 분위기. 네. 네. 그것도 좀 사실 예외였어요. 이거 왜냐면 당에 대한 어떤 그립을 세게 지고 싶은데 그거 안 돼요. 대통령으로서 이 박혀 어렵죠. 있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또 그런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이 전당대회는 역대 최고의 그 돈 선거인데 100조 원을 갖다 줬잖아요. 네. 호남에다가. 네. 호남이 표가 결국 이걸로 좌우하는 건데 1인 1표제에서. 그래서 호남도 전남과 전북이 조금 민심이 좀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전남 광주에서는 100조짜리를 받았는데 네. 김민석을 안 찍고 정청래를 찍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참고로 호남인들이 네. 상당히 그 견제와 그 균형 네. 그거를 굉장히 잘하죠. 그 유권자로서 누가 시키지 안 해도 네, 잘해요. 네. 저도 그쪽 사람이지만 그렇게 교육이 된 건 아닌데 그게 저- 일종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온 저 거예요. 고3 때가 93년도 대선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거의 이때구나. 거의 이때. 그러니까 그 YS한테 DJ가 진 선거예요. 제일 처음에. 92년 대선. 92년도 대선이죠. 제가 그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때 12월 18일 날인가 19일 날인가 선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19일. 네, 19일 날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그날 마침 비가 쫙 내렸었어요. 근데 선거도 졌어.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진짜 도시 전체가 무슨 뭐 이렇게 상가집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선에서 DJ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어디 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 뭐 당시에 뭐 하여튼 한나라당 후보가 오더라도 뭐 욕도 하지 말아라. 조용하게 그냥 냅둬라. 뭐 괜히 하면 오히려 뭐 그 뉴스만 되고 화제만 빌미를 되니까 준다. 빌미를 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득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약간 좀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하여튼 뭐 지역 트라우마도 영향이 영화 좀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건 뭐 그런 거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 저 때만 해도 뭐 저 어렸을 때 맨날 5.18 뭐 5, 6월 달은 무조건 데모하는 때였으니까 체류탄 냄새 항상 맡고 살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어저께 유시민 씨 얘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오후에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특정인 발언은 별도 입장이나 대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핵심 가치는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질문만 하나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엄청 말세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송영길 대표 표현대로라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니 근데 송영길 그 원래 그런가 전 스타일이? 대표도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 세진 그 정도면 않아요. 센 게 아니고 막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니 목이 잘렸어도 남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역적, 무슨 얘기예요? 역적. 역적이란 얘긴데.
대놓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건 전 처음 봤어요. 아무리 같은 본인이 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비유도 아니고 본인이 3위 후보여서 네. 결집용으로 저게 세게 하는 건지 아니면 김민석하고 역할 분담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전직 당대표 지낸 분이 그건 좀 아니죠. 저는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요? 그게 2010년이었어요. 네. 연평도 포격 사태 네, 했을 네, 때 네. 그때 국방위에 그분이 계셨었나요? 아니요 외통위원장인데 연평도를 직접 가가지고선 네. 그 완전히 그 화염에 타버린 소주병이 거기 나동으로 다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또 한나라당 대표가 안상수. 보온병을 들고 마치고 포탄이다. 포탄이라 그래갖고 우리들을 참 민망하게 만든 직후였는데 네. 또 민주당의 송영길 아마 외통위원장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더니 그 불에 그을린 소주병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폭탄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고 웃을 일이 그거는 아니에요. 막말은 아니고 부적절한 네, 그래서 개그? 그 굉장히 비난을 당할 뻔했는데 그게 살짝 숨겨져 있고 워낙 안상수 때문에. 대표의 그 보온병 그거 아마 이제 그걸로 당대표 물러났죠. 그럼요. 그럼 아니 뭐 그 뒤로 인천시장도. 근데 아니 그 안상수와 그 안상수와 천안상수.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안상수님께 죄송합니다. 송 전 대표의 말이 과한 것은 맞는데 네. 그 이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부 취재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여당 대표가 네. 대통령한테 대놓고 들이받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전쟁을 벌이는 것도 사실 처음 본 광경이긴 해요. 그러긴 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 개념으로 보면 그 역적 맞아요. 그 맞는 말긴 옛날에 무슨 이회창 그 저기 총재가 아니라 대표였죠. 그때 YS 때 그때 이제 좀 싸웠다는 건데 그때도 일방적으로 막 창자 얘기한 거. 뭐 하여간 YS가 뭐 이렇게 야단치니까 이제 뭐 나오다 들이받은 거지. 문을 잘못 열고 뭐 이랬다는 거 그런 정도였거든요. 아니면 아예 임기 말에 차기 주자가 그렇죠. 이제 대통령 들이받고 이런 건 있었어도 진짜 임기 초 중반에 이렇게 다 여당 대표가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 광경이에요. 아니 사실 기분이 더 나쁜 건 뭐냐면 네. 전면에서 계급장 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러면 기분이 덜 나쁜데 그게 아니고 약간 야지 놓는다 그러나 그렇죠. 긁어 글로벌 리더 이런 거. 위에서 긁어. 그러니까 앞에서 90도 그다음에 인사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맞아 월드 클래스. 이게 이렇게 야지 놓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더 아니 근데 기분이 나쁜 본인이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건 없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우리 세 분과 또 이렇게 좀 즐거운 얘기 민주당 유시민 씨 발언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아까 우리 정호기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더 이분이 전당대회 전에 한 번 더 출연하지 않으실까. 아니,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미 그 저분의 말의 영향력이나 말의 힘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너무 자주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올 때마다 뭔가 이게 좀 뭐랄까 비약, 과장, 게다가 감정의 과잉, 뭐 촉법이니 용역이니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그 말의 설득력 같은 걸 떨어뜨려서 네. 더 나와도 대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 끝나면 그냥 급격히 이 분위기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기든 간에. 전당대 아직도 멀었는데 한 달이나 남았는데 진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17일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저희는 내일 제헌절이어서 쉬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세 분과 함께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